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지난 11일부터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11일은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발표가 됐던 날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그동안 증시 랠리를 주도했던 대형 기술주들, 특히 AI 인공지능 수혜주들이 주춤한 반면 그동안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비기술주와 중소형주는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CPI 발표 이후 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기술주에서 비기술주로 또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본격적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형주는 대형주에 비해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더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 상대적으로 수혜가 더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4거래일간 대형주 지수 S&P 500 지수가 0.6% 오른 반면에 소형주로 이루어진 러셀 2000 지수가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똑같은 기간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지수 0.7% 떨어진 반면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가운데 기술주 비중이 가장 낮은 다우 지수가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6월 CPI 발표를 계기로 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면서 비기술주와 중소형주의 수익률 따라잡기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는 소형주에 더 유리하게 작용해 왔습니다. 소형주는 대출의 30%가량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어서 순이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증시의 기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소형주 투자와 함께 떠오르고 있는 방법이 인베스코 S&P 500 동일 비중 ETF라는 게 있습니다. 티커가 RSP입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S&P 500 대표 ETF 있죠? SPY, VOO, IVV, 국내선 타이거라든지 S&P 500 ETF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일수록 비중이 높았던 거죠. 국내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에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타이거 미국 S&P 500 동일가중 ETF가 상장됩니다. 또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S&P 500 지수는 시가총액에 따라서 편입 기업들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의 대표 ETF죠. SPY, VOO, IVV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퍼센트 비중이 높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이 시가총액 1, 2, 3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평균 7% 전후 비중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에 새로 상장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 동일가중 ETF는 시가총액에 관계없이 500개 편입 기업에 골고루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500개 종목에 골고루 동일 가중으로 넣게 되면 한 종목당 평균 0.2%씩입니다. 0.2% 곱하기 500개 기업을 하게 되면 100%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테슬라도 0.2% 이런 식으로 동일한 비중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RSP는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에 덜 투자하는 대신 시가총액 비중이 낮은 나머지 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빅테크주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주가가. 그러니 RSP보다는 시가총액 비중에 두는 SPY라든지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더 높았었죠. 12개월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시가총액 비중 S&P 500 지수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21배인 반면에 S&P 500 지수의 동일 비중 버전은 선행 PER이 16배로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일 신고가를 찍으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를 둘러싸고 거품 논란이 한창인데 흥미로운 것은 투자의 거장 워런 버핏이 선호하는 버핏 지수로 보면 거품이 가득 끼어 있다는 점입니다. 버크셔 해스웨이의 CEO 버핏이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주식 시가총액과 국내 총생산 GDP를 비교하는 것이 현재 주식이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지표라고 언급을 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버핏 지수가
미국 주식시장의 과열을 판단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금융산업 매체인 벤진가에 따르면 주가와 상품지수 제공업체인 바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현재 버핏 지수가 195%로 닷컴 거품 붕괴 이전과 2007-2008년 금융위기 이전보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석 달 전에는 약 190% 정도였는데 버핏 지수도 주가와 동반 상승했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주식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을 하면서 투기 논란이 심했던 2000년에도 버핏 지수가 약 140%였다는 점에서 버핏 지수로만 봤을 때 현재 미국 증시는 심각한 고평가 상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수년간 미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기 전 2007년에도 버핏 지수는 110% 정도였습니다. CNBC에 따르면 버핏 지수가 지금처럼 올라간 가장 최근 사례는 2년 전인 2022년이었는데 이때 미국 증시의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 지수가 20% 정도 급락을 했었습니다. 버핏 지수는 GDP 대비 전체 시장 지수의 비율로 계산을 하는데 현재 전체 미국 증시의 시장 지수는 3,000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미국 전체 상장 기업의 주가를 추적하는 시가총액 가중지수인 윌셔 5000 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버핏 지수가 100% 이하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고 100% 이상이면 주식이 고평가되었다는 걸 신호한다고 간주합니다. 실제로 고금리 장기화도 증시 투자 열풍을 꺾지 못하면서 인공지능 붐을 일으킨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의 포워드 주가지수 비율은 S&P 500 기업들의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거품 논란을 키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리 덴트 같은 이코노미스트는 6월에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에 낀 거품이 아직 터지지 않았으며 1929년 대공황 때보다 더 큰 폭락이 찾아올 수 있다면서 내년 엔비디아 주가가 98% 폭락하는 대폭락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는 이런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종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난 주말에 터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 실패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면서 미국 증시의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모두 장중 신고가를 찍었고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를 마감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시장의 우호적인 재정정책을 운용을 하면서 증시의 강세장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처럼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탄탄한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 거품이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버핏 지수만으로 미국 증시가 거품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결국 매우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증시 고평가와 거품 논란을 종식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기대 밑에는 버핏 지수상으로 증시에 잔뜩 거품이 낀 것처럼 볼 수도 있고 일각에서 거품 붕괴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기업 실적을 보면 아직은 증시의 거품 논란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닷컴 거품이 터졌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와 비교하면 지금은 증시에 거품이 끼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확장된 상태지만 터무니없지도 않고 차트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버핏 지수가 과도할 만큼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만큼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져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인데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해 왔다는데 주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금융데이터 제공 회사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은 2분기에 9.3%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예상대로라면 이것은 2022년 1분기 때의 증가율 9.4% 이후 가장 높은 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율입니다. 팩트셋은 그러나 대부분의 S&P 500 기업들의 실제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온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최소 12%는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미주 지역 최고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지금까지의 증시 랠리는 기업 실적 성장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면서 이러한 실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거품이란 개념을 좀 더 인정했을 것이라면서 거품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